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오후장에 주목할 섹터 오늘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K뷰티 확대 화장품주 지켜보자 오늘의 주제로 들고 오셨는데요. 8월 달 화장품 수출이 579억 달러, 화장품 수출이 15개월 연속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들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22년 전까지에 대한 분위기고, 이제는 또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오늘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대한 화장품 국가별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중국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이 수출액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약진을 보이면서 이위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많을 때는 우리가 50% 가까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잡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부 줄었다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화장품도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양하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출국들이 다양하게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의 화장품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는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체질적으로 상당 부분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화장품, K 화장품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은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중국에 대한 연유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연유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중국은 우리와 똑같이 추석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석 연휴에 대한 부분이 17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 연휴가 대단히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런 국경절 연휴가 지금 현재 7일까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러면 현재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카지노주들도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이제 우리 앞에 고미정 앵커가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중국에 대한 입국자 수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늘어났던 것이 올해 이제 2024년도 7월 달까지의 법무부에 대한 입국자 수를 한번 같이 통계를 냈던 자료를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21만 명,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45만 명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인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해수욕장 가서 바닷가에서 명품 입고 돌아다니면 중국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현재 이 제주 파라다이스로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또 화장품의 특징 중에 한 개가 이 대형사에서 중소형사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아모레퍼시픽 또는 이제 LG생활건강, 이런 대형사들에 대한 제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넘어가면서 점점 입소문에 의한 화장품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파급력 있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화장품주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형 2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던 매출액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나머지 중소형사와 제조사, 제조업자에 대한 수출 비중이 현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화장품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품주가 움직인다고 하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만 달려가던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많은 중소형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화장품이 이제 신흥시장에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여기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은 트르키예, 그리고 중간에는 인도,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멕시코입니다. 트르키예,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그 나라인데, 보시면 이제 트르키예에서도 상당히 지금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울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란 선이 한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도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인도와 그리고 튀르키예, 멕시코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륙별로 거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신흥시장에 대한 확장세가 이런 K-뷰티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자, 화장품에 대한 ODM과 OEM을 담당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을 보면 코스맥스 또는 이제 한국 홀마 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최근에 이제 알로에 제품으로 유명한 이제 김정문 알로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선스틱들을 보시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중소형사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납품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중소형사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 ODM과 OEM에 대한 부분에서도 과거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대한 양대 산맥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런 뭐랄까 이제 ODM, OEM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APR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PR이 과거에 이제 그 유재석 씨를 또 주요 광고 모델로 또 활용을 했었고, 최근에 또 김희선 씨도 이 광고 모델로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만큼 현재는 이제 K-뷰티를 이끄는 것이 연예인에 대한 파급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APR도 떠오르는 중소형사로서에 대한 재평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외 지역 수출 실적도 기대되는 화장품주 살펴봤고요. 화장품주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 APR 관련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수익률 탑5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파마 리서치, 퓨처캠과 또 어제 소개해 주신 티웨이 한국까지 순위 5순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최고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일에 대한 고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항상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30일 날 원래 추천드렸던 기업이 이제 대봉 L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대봉 LS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 대봉 LS가 추천 이후에 5월 30일 날 가격이 이제 1,800원, 11,000원대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제는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포트에서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후반기에 우리가 이런 비만 치료제 이슈가 상당한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단계라 보거든요. 시장이 원래 불확실할수록 뭐랄까 이제 뭔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시장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STO가 한 번 더 먹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이 비만 치료제 이슈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대봉 LS는 이런 비만 치료제 이슈가 확대되는 만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라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00원, 그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은 대봉 LS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